평화로운 마을에 울려 퍼지는 비명소리. 내가 어떻게?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여자의 얼굴을 뒤덮은 붉은 반점. 더 놀라운 것은 얼굴이 붉은 반점으로 뒤덮인 채 신음하는 여자들이 더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상주대, 아이고, 이리 엄마 정신 좀 차려봐. 배가 끊어질 것 같아. 아유 어떻게 정신 좀 차려봐. 아유 왜 이래? 사람 살려. 아유 사람 살려요. 아유 어떻게? 아유 사람 살려. 여자의 절규를 듣고 달려오는 마을 남자들. 아유 사람 좀 살려줘. 여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왜 그래? 여보, 괜찮아? 바로 그때 누군가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는 여자. 그녀의 살벌한 시선이 닿은 곳엔 마을 최고의 미녀 장지연이 있었습니다. 여자 오세요. 아이 왜 이러세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 이 여자가 화근이야. 이 여자가. 이거 왜 이러세요? 놓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남자들 아픈 마을 여인은 내팽개치고 지연 씨에게 몰려듭니다. 괜찮으세요? 아유, 내가 목 괜찮으세요? 정말 목 괜찮으세요? 내 마누라한테 다들 왜 이래요? 다들 신경들 끄세요. 미모의 아내를 둘러싼 이 알 수 없는 상황은 대체 왜 벌어진 것일까요? 지금으로부터 석 달 전, 꽤 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한대수 씨가 이 마을에 전원주택을 짓고 이사를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사 오셨나 봐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이 마을 이장입니다. 예. 저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예.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바로 그때 남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이가 있었으니 그녀는 바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완벽한 미녀 장지연 씨였습니다. 저분은? 예. 제 아내입니다. 여보, 뭐해? 인사드려야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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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차이가 많이 나나 보네. 당신 올해 나이가 48살이던가?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하면 그래요. 48이란 나이가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날씬한 몸매와 동안 미모를 자랑했던 지연 씨. 예뻐도 너무 예쁩니다. 48이면 우리 마누라랑 갑인데.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당신 이 여자랑 거기서 뭐해? 아유. 지연 씨와는 정반대인 아내의 볼품없는 행색에 정이 뚝 떨어진 마을 남자. 그날 이후 이상하게도 밤만 되면 인근 야산의 계곡을 찾아가는 이가 있었는데 그녀는 바로 지연 씨였습니다. 차가운 계곡 속으로 거침없이 들어가는 지연 씨. 희한하게도 물속에서 자신의 몸을 마구 두드리는 알 수 없는 행동을 계속합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맨발로 풀숲을 걷다가 이게 대체 웬일이랍니까? 꽃잎에 맺힌 이슬을 따먹는 기이한 모습을 연출하는데요. 아내 실은 굉장한 미모의 여성이었습니다. 지적인 외모에 늘씬한 몸매, 세련된 옷차림까지 도저히 기혼녀라고 믿기지 않는 미모였는데요. 남편은 그런 아내를 몹시 자랑스러워했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녀가 밤만 되면 밖으로 나가 물속에 들어가 몸을 두드리고 이슬을 먹는 듯 이상한 짓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마을엔 병을 앓는 이들이 속출하기 시작했는데요. 지연 씨, 지연 씨, 지연 씨. 정신 차려.
차려. 아우 나도 미치겠네 진짜. 상사병을 앓는 남정네들의 마음도 모르고 오늘도 날씬한 몸매를 뽐내며 길을 걷는 지연 씨. 그녀를 향한 남자들의 관심은 식을 줄 몰랐는데요. 뻔히 유부녀인 줄 알면서도 지연 씨 때문에 애간장이 녹는 남자들. 그런데 누구야? 여보. 잘하는 짓이다. 남의 만들어 먹고 침까지 흘리고. 누가 침 흘렸다고 그래? 난 아니야. 나 볼 일 있어서 갔다 올게. 저게 보통 여우가 아니네. 맞아. 이 우리 동생까지 올렸잖아. 저게 보통 여우가 아니라니까. 어디 병원 가서 싹 뜯어 고친 거 아니야? 아니 왜 전신 성형 같은 거 있잖아. 아우 아니야. 성형이 있다기에는 너무 자연스러워. 뭔가 비밀이 있어. 맞아. 그로부터 일주일 후 마을에 울려 퍼진 의문의 비명 소리. 내가 어떻게? 여자의 얼굴은 붉은 반점으로 뒤덮여 있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붉은 반점으로 뒤덮인 얼굴을 한 채 씨름하고 있는 여자들이 더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고 뭔 일이야? 아이고 상주대. 아이고 이리 엄마 정신 좀 차려봐. 배가 끊어질 것 같아. 어떻게 정신 좀 차려봐. 아이고 왜 이래? 사람 살려. 사람 살려요. 여자의 절규를 듣고 달려온 마을 남자들.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여보, 119 빨리 119 불러. 여보, 괜찮아?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여보세요? 119죠?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바로 그때 유유히 등장한 지연 씨를 향해 분노의 화살을 날린 마을 여자. 이 여자 이거 놓으세요. 이거 왜 이러세요? 놓으세요. 그녀는 왜 지연 씨를 원망하고 있는 걸까요? 일주일 전 마을 여자들은 남자들의 넋을 빼놓는 지연 씨의 아름다운 외모에는 분명 비밀이 있을 거라 여기고 그녀를 염탐했는데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번쩍이는 식칼을 들고 살벌하게 닭을 손질하는 지연 씨. 바로 그때였습니다. 웬일이야? 그녀가 들이키는 의문의 붉은 액체. 저거 맞네 맞아. 그날 마을 여자들이 결심한 것이 있었으니 곧바로 상주댁의 닭장으로 향한 세 여자. 급히 닭을 잡느라 동분서주합니다. 잠시 후 세 사람은 사발을 하나씩 들고 마을 정자에 모여 앉았는데요. 나 못 먹겠어. 예뻐지려면 먹어. 예뻐지려면 뭔 짓을 못 하겠어? 먹자. 그랬습니다. 지연 씨가 닭피를 먹으며 미모를 유지하는 것이라 여겼던 여자들. 한 사발씩 닭피를 들이키는데 극심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붉은 반점이 돋은 채 쓰러져 버린 겁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마을 남정네들의 관심은 오로지 지연 씨뿐. 남편은 이 모든 상황이 황당하기만 한데요. 내 마누라한테 다들 왜 이래요? 다들 신경들 끄세요. 그 길로 지연 씨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 당신 대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저 여자들이 왜 저러냐고!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정말 몰라? 전 정말 아무 짓도 안 했다니까요. 어쩐지 아내 지연 씨가 영 미심쩍은 모양인데요. 그로부터 얼마 후 무슨 영문인지
불안에 떨며 집을 나서는 지연 씨. 남편의 차량이 집을 향해 달려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연 씨를 납치하는 의문의 인물. 아무것도 모른 채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집 안으로 들어서는데요. 아니 이 사람이 불나고 켜고 어디 갔나? 아 여보. 대체 아내 지연 씨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여보. 아 이 사람이 어디 갔어? 여보. 아니. 남편은 미모의 아내가 늘 걱정스러워 출장을 연기하고 돌아왔는데요. 아내가 마치 연기처럼 사라진 후였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내고 미친 듯 아내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며칠 후 남편은 다급히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어디 있다고요? 아, 좀 진정하시고 이쪽으로 오셔서 CCTV 확인하시죠. 예? 경찰이 확보했다는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는데요. 여기요. 영상 속에는 의문의 인물에게 꼼짝없이 끌려간 아내 지연 씨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대체 이 의문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한대수 씨! 한대수 씨! 놀랍게도 그 길로 남편이 달려간 곳은 이웃에 사는 김필용 씨의 집. 나와! 당장 나와! 먼저 알고 왔어! 진정 좀 하시고. 잠깐 계셔봐요. 진정.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경찰분들이 여긴 웬일이세요? 남자를 비켜! 이봐요! 지연아! 무슨 영문인지 김필용 씨의 집안을 샅샅이 뒤지는데요. 나와! 지연아 어딨어?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장 그만 못 둬요? 너지? 네가 내 마누라 숨겼지? 어디 죽었어 내가! 당신 아내를 왜 나한테 찾아요? 난 몰라요. 이 손 놓으세요. 아유 괜찮으세요? 이거 뭐야? 이거 우리 지연이 건데 이거? 그런데 바닥에 떨어진 낯익은 팔찌. 그것은 분명 아내 지연 씨의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틈으로 보이는 여인의 발.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놀랍게도 아내 지연 씨가 방문 뒤에 숨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리 나와. 싫어. 얼른 나와. 얼른 나와. 나오라고. 나 가기 싫어. 너. 나 몰래 바람 폈냐? 니들 무슨 사이야? 바른 대로 말해. 그런데 이게 다 너무나 뜻밖인 지연 씨의 고백. 이게 다 다이씨 때문이야. 다이씨 때문이라고. 뭐? 아내 지연 씨는 대체 왜 남편을 원망하는 것일까요? 결혼 전 늘 자신의 볼품없는 외모가 컴플렉스였던 남편. 아내만은 절세 미인을 만나리라 결심했는데 당시 하청업체 사장이었던 지연 씨의 아버지는 계약을 따내기 위해 미모의 딸 지연 씨와 한대수의 정략 결혼을 추진합니다. 지연 씨의 미모에 반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의기양양해진 한대수. 그런데 말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한 후 여보, 식사하세요. 아유 그러다는 배고팠어. 아유 먹어보자. 응? 왜 밥 공기가 2개야? 네? 내가 밥 먹지 말랬잖아. 여보, 저 어제부터 한 끼도 안 먹었어요. 당신 내 말에 토달지 말랬지? 지난 25년간의 결혼 생활 내내 아내 지연 씨가 밥을 먹지 못하게 강요했던 남편. 지연 씨에게 허락된 유일한 식사는 토마토 주스였습니다. 마을 여자들이 본 문제의 붉은 액체는 닭피가 아니라 바로 토마토 주스였던 것이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곤히 잠든 지연 씨를 깨우는 불청객. 그는 남편 한대수였습니다. 일어나. 일어나. 지금 잠이 와? 당장 일어나. 여보, 제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이거 잊었어? 바로 그때 아픈 지연 씨를 일으킨 의문의 서류 한 장. 놀랍게도 그것은 몸무게를 50kg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지연 씨 아버지와 계약을 하지 않겠다 쓰여진 각서였습니다. 예, 접니다, 아버님. 이번 재계약 거는 말인데요. 아무래도 이번에는 좀 알겠어요. 제가 한다고요. 할게요. 하면 되잖아요. 남편의 이 기막힌 협박 때문에 50kg의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별 희한한 일을 다했던 지연 씨. 몸무게 50kg 넘어가면 당신 아버지 회사랑 거래 끊겠단 말 빈말 아니야. 나랑 이혼하고 싶지 않으면 내 말 잘 들어야지. 알았어? 마치 강박증에 걸린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몸무게에 집착했는데요. 지연 씨의 몸무게가 50kg을 넘자 남편은 몹시 분노했습니다.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정말. 내가 너 정신 번쩍 들게 해주지. 당장 따라 나와! 따라 나오라고! 그래요. 따라 나와! 급기야 강제로 아내를 감금한 남편. 왜 이래요? 문 열어줘요. 당분간 물 한 모금 없을 줄 알아. 알았어? 지연 씨의 결혼 생활은 그야말로 지독한 악몽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가 향한 곳은 이웃에 살던 법무사 김필용의 집. 그 후 지연 씨는 남편이 집을 비울 때면 남몰래 김필용의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딱한 사정을 알기에 김필용 씨는 어떻게든 돕고 싶었는데요. 천천히 드세요. 남자의 다정함에 이끌려 사랑에 빠지고만 지연 씨. 어찌 보면 이 모든 것이 남편이 그토록 원했던 아내의 미모 때문에 벌어진 비극이었습니다. 남편은 밤마다 아내의 체중을 체크하면서 아내를 학대해 왔던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벗어나기 위해 옆집에 살고 있는 법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던 것이죠. 의 딱한 처지를 알고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집에서 보살피며 도망칠 때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남편이 찾아오는 바람에 두 사람의 관계가 들키게 되었습니다. 결국 남편의 끔찍한 집착으로부터 도망치고 말았던 아내. 너 이혼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너도 네 아버지도 10원짜리 땡전 한 푼 없을 줄 알아! 알았어? 그래. 나도 더 이상은 너랑 못 살아. 너랑 안 살아. 뭐가 어째! 나가! 더 이상 이 여자한테 손대지 마. 그 각서는 무효야. 법적 효력이 없단 말이에요. 당신 무슨 일이야? 지난 25년간 지연 씨를 옥죄했던 각서는 법적으로 아무 효력 없는 종이 조각임이 밝혀졌습니다. 당장 갈라서.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청산하겠다며 이혼을 요구한 아내. 이럴 순 없어. 이럴 순 없어. 이럴 순 없다고! 오랜 세월 어리석은 집착 때문에 아내를 학대한 남편의 최후는 사랑하는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빼앗기는 것이었습니다. 서로의 얼굴만 봐도 기분이 좋은 다정한 중년 커플 덕현 씨와 수희 씨입니다. 힘든 산행길을
서로에게 의지하며 꿋꿋이 오릅니다. 아이고 힘들어요. 힘들어요? 자 그럼 도움의 손길. 이차. 아, 목련 보러 가기 힘들죠? 괜찮아요. 저 아직 쌩쌩해요. 야 이거 바람도 선선한데 쉬었다 갈까요? 좋아요. 가만히 있어보자. 자. 산목련을 보기 위해 산에 오른 두 사람. 잠시 쉬어가기로 하는데요. 앉으세요. 바위에 손수건을 깔아주는 덕현 씨 정말 매너 굿입니다. 수희 씨랑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꿈만 같네요. 두 사람 참 풋풋합니다. 그런데 도와주세요. 누군가 위험에 빠진 모양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니 수희 씨 아닙니까? 좀 전까지 즐겁게 웃고 있던 그녀인데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기요. 무슨 일이세요? 경찰 좀 불러주세요. 경찰.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같이 산에 올라간 덕현 씨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사건의 전말을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깔끔하게 정돈된 넓은 정원이 있는 집. 덕현 씨는 오늘도 조경에 여념이 없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예. 식사하고 해야죠. 예. 좀만 더 하면 돼요. 국 식는데. 아 그래요? 아 그럼 안 되죠. 밥 먹고 해야겠네. 상 차려야겠다. 얼른 손 씻고 오세요. 예. 맛있는 밥을 먹이고 싶은 수희 씨와 그 마음을 읽어주는 덕현 씨. 이거. 옛말에 얼굴 예쁜 아내는 3개월 좋고 요리 잘한 아내는 30년 좋다더니 두 사람 금슬이 음식에서 나오나 봅니다. 최고예요.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것도 드셔보세요. 수희 씨 밥 잘 먹는 덕현 씨가 예쁜지 두 눈에서 아주 하트가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보, 여보라니요?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수희 씨 남편이 따로 있었습니까? 오늘 정원조경 선보는 날이에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 덕현 씨는 이 집 조경사였군요. 그런데 수희 씨와 덕현 씨를 보는 남편의 눈빛이 너무 무심한 것 같은데요. 고급 단독주택에 살고 있던 씨의 유일한 취미는 조경과 꽃 구경이었는데요. 씨가 10년간 조경을 담당하면서 둘 사이의 친분은 더욱더 두터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식사는 하셔야 하는데. 바빠. 아직도 냉전주인가요? 그래도 밥은 먹고 가지. 내가 식충이야. 그놈의 밥 타령은. 그게 아니라. 그럼 언제 와요? 왜? 내일 내 생일이잖아요. 송만 씨 아내 생일을 잊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생일이라고 말하자마자 지갑을 꺼냅니다. 됐지? 이게 뭐예요? 당신 좋아하는 꽃이나 한 다발을 사. 나보고 직접 사라고요? 아 그러면 딴 거 사든가. 연애할 땐 생일날 꽃같이 연극 한 편 보고 그랬는데. 나 시간 없다. 무뚝뚝한 남편 성만 씨. 그런 남편 때문에 수희 씨는 속이 상합니다. 다음 날 큰 집에 혼자 덩그러니 앉아 미역국을 먹는 수희 씨. 생일이 한없이 외롭습니다. 내가 봐도 참 한심하다. 아들이고 남편이고 전화 한 통 없네. 축하 전화 한 통 걸어주지 않은 가족들이 야속한데요. 그런데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아들 웬일이야? 병원 일 바쁘다더니 엄마 생일이라 온 거야? 엄마 생일이야? 엄마 나 3일 밤 샜어. 자야 되니까 깨우지 마. 그래 씻고 와. 밥 차려놓을게 먹고 자. 안 먹어. 깨우지 마. 먹지 마. 이 나쁜 놈. 엄마 생일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할 줄 모르고. 자기 피곤하다고 들어가 버리는 아들. 그런데 이때 고양이 소리 아니야? 화단 다 망가뜨릴 텐데. 수희 씨의 화단은 무사할까요? 아이고 그새 화단이 다 엉망이 됐네요. 이거 다 헤집어놨네. 더 속상해진 수희 씨.
어머, 이 집도 난리네 난리야. 이거 어떡해. 왔어? 속상해 죽겠어. 아니 요즘 이 동네 들고양이들 왜 이렇게 난리야? 그러게 우리 집도 애써서 키우는 하다니 다 망가졌지 뭐야. 요즘 들어 북적너란 고양이들 때문에 동네 화단이 난리가 났습니다. 다행히 덕현 씨가 도착했습니다. 화단이 다 망가졌다고요? 네, 들고양이가 다 헤집어놨지 뭐예요. 야, 세상에 이거 꽃들이 다 다쳤네. 이거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네, 부탁 좀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어디 보자. 덕현 씨를 바라보는 친구들의 눈빛엔 부러움이 가득한데요. 조 기사님, 어디 아는 동료분 좀 소개시켜줘요. 조 기사님처럼 듬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요. 글쎄요. 우리 조 기사님이 좀 괜찮지? 성실하고 사람 좋기로 소문난 듬직한 덕현 씨입니다. 내가 그냥 다 봐드릴 테니까요. 이제 다 됐습니다. 이 정도면은 아주 다시 그냥 잘 자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급하게 불렀는데도 이렇게 도와주시고.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인데요, 뭐. 그리고 이거 이게 뭐예요? 해마다 이맘때가 생일이었던 것 같아서 아유, 이뻐라. 감사해요. 그대만을 바라보는 일편단심입니다. 네? 해바라기 꽃말이에요. 일편단심 민들레가 아니라 일편단심 해바라기네요. 그렇죠. 덕현 씨 덕분에 수희 씨 얼굴이 모처럼 환해졌습니다.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이거 삼목련 차네요. 이 기관지가 참 좋은데. 아시네요? 저 이래봬도 전문가예요. 이 삼목련은 일반 목련꽃보다 좀 늦게 피죠. 다른 이름으로는 남편과는 다르게 섬세함까지 갖춘 덕현 씨. 그러고 보니까 삼목련이 사모님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저를요? 삼목련 꽃말이 수줍음이거든요. 사모님 가끔 수줍게 미소 지으실 때마다 많이 닮았어요. 제가요? 성실하고 듬직한 모습에 취향까지 비슷해서 수희 씨의 마음을 흔듭니다. 제가 사모님 드리려고 준비한 게 있는데. 뭔가를 또 준비했다는 덕현 씨. 그런데 아들, 왜 안 자고 나와?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그랬어? 미안해. 아들 어디가? 조용히 할게. 자. 됐어, 나 사우나 갈 거야. 아드님 교복 입고 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완전히 어른이 됐어요. 사모님. 잠깐만요. 아들! 수희 씨에게 뭔가를 주려 했던 덕현 씨. 전하지 못하고 허탈하게 보고 있는데요. 대체 뭘 주려고 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이고. 청소를 하고 있는 수희 씨. 소파에서 뭔가를 발견합니다. 대체 뭘까요? 연극표네? 이런 게 여기 왜 있지? 연애할 땐 생일날 꽃같이 연극 한 편 보고. 남편의 깜짝 선물이었을까요? 바쁘다더니 표까지 끊어놨네. 근데 왜 한 장이야? 극장에서 만나자는 거야? 오랜만에 데이트에 들뜬 수희 씨입니다. 예쁘게 꾸미고 극장 앞에 온 수희 씨. 연극 시작할 때 다 됐는데 왜 이렇게 안 오지? 남편 성만 씨를 애타게 기다립니다. 바로 그때 왜 이렇게 늦었어요? 나 혼자 연극... 조 기사님! 사모님! 기다리던 남편은 없고 덕현 씨가 나타났습니다. 사모님, 잠깐만요. 저랑 잠시만 얘기 좀 해요. 제발 좀 부탁해요. 저한테는 좀 떨어져 주세요. 누가 보고 오해라도 하면 어쩌라고. 아니, 저한테
반찬까지 얹어주시던 분이 갑자기 왜 이러세요? 그거야 그냥 동생 같으니까 그렇죠. 저는 사모님 동생이 아닙니다. 그냥 물론 그렇지. 저는 사모님의 남자이고 싶습니다. 여기 오신 거 제 마음 다 알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 남편이 갖다 놓은 편인 줄 알았어요. 덕현 씨의 마음을 단호하게 거절한 수희 씨. 그런데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위험해지려는 순간 정신을 차린 수희 씨, 덕현 씨를 밀치고 갑니다. 거부하는 수희 씨를 보며 덕현 씨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덕현 씨가 다시 수희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고백을 거절당하고 상실감이 큰 덕현 씨. 음료 한 잔 드시고 하세요. 덕현 씨의 고백 이후 수희 씨의 마음도 감사합니다. 편치는 않습니다. 실수로 손이 다쳐 화들짝 놀라고 마는데요. 결국 손까지 베고 말았습니다. 아, 조심해요. 순간 수희 씨의 베인 손을 입으로 빠는 덕현 씨. 어찌 이 두 사람 위험해지는 것 같은데요. 때마침 집에 들어오는 남편 성만 씨, 두 사람의 모습을 목격합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여보 같이 가요. 인사도 안 받고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두 사람의 위태로운 관계를 눈치챘을까요? 집안에 서늘한 기운이 감돕니다. 컵을 놓쳐서 손가락을 좀 베었어요. 그래서 조 기사님이 됐어. 점심 먹었어요? 금방 찰 테니 먹고 가요. 내가 좀 밥을 먹게 생겼냐고. 회사가 비상이야. 오늘 하루 종일 회의라고. 성만 씨 아내가 외관 남자와 가까이 있는 걸 봤는데 관심도 없습니다. 이렇게 쿨할 수가 있을까요? 저 사모님, 사장님한테 딴 여자가 있는 게 확실합니다. 네? 그렇지 않고서야 자기 아내가 딴 남자랑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확실합니다. 제가 남자라 잘 알아요. 성만 씨의 외도를 확신한 덕현 씨. 같이 쫓아가봐요. 너무도 차가운 남편이기에 수희 씨 역시 의심의 불씨가 피어납니다. 결국 미행에 나선 두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남편이 바람 같은 거 피울 리 없다고 했잖아요. 저기 아니에요. 분명 마음이 딴 데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지켜봐요. 아유 됐어요. 저 집에 갈래요. 저기 잠깐만요. 저기 사장님이에요. 그때 회사에서 나오는 성만 씨. 릴레이 회의가 있다고 오늘 회사에서 꼼짝 못한다고 했는데. 바쁘다던 남편이 회사에서 나와 어딘가로 가자 불안함이 엄습해오는 수희 씨. 성만 씨 뒤를 쫓아가 보기로 합니다. 따라가 주세요. 늘 무심한 남편이지만 믿음만큼은 확실했던 수희 씨. 그저 아무 일도 없길 바랄 뿐입니다. 드디어 차를 세우는 성만 씨. 그런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긴 호텔인데. 낯선 여인과 다정하게 호텔로 들어가는 남편. 믿었던 남편을 향한 배신감에 분노하는 수희 씨. 그런 수희 씨의 손을 덕현 씨가 잡아줍니다.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어요. 그럼 저 사모님, 아니 저 수희 씨. 수희 씨 곁에 제가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충격에 힘들어하는 수희 씨. 덕현 씨는 그런 수희 씨의 곁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조 기사님. 네.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도저히 집에 못 들어가겠어요. 이 집에 혼자 있는 것도 남편 얼굴 보는 것도 다 싫어요. 저랑 함께 떠나요. 결국
집에 들어갈 용기가 없던 수희 씨는 덕현 씨에게 도움을 청하고 함께 떠나기로 합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두 사람. 그들은 과연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어디 가고 싶어요? 지금도 산에 목련이 피어 있을까요? 산목련 보고 싶어요? 네. 꽃이 지기 전에 덕현 씨랑 같이 보고 싶어요. 목련꽃을 함께 보고 싶다는 말에 덕현 씨는 마냥 설렙니다. 목련을 보기 위해 산에 오른 덕현 씨와 수희 씨. 다정한 연인이 따로 없습니다. 수희 씨 남편과 함께 있을 때와는 사뭇 다른 표정입니다. 아유, 아유, 목련 보러 가기 힘들죠? 괜찮아요. 저 아직 쌩쌩해요. 아, 이 바람도 선선한데 우리 쉬었다 갈까요? 예, 좋아요. 혹여나 지치진 않을까 챙겨주는 덕현 씨. 이런 남자에게 빠지지 않을 여자가 있을까요? 힘들어요? 자, 그럼 도움의 손길. 자, 올라오세요. 자, 서로를 의지하며 산을 오른 두 사람. 한 번 더. 손을 잡는 모습도 이젠 너무 자연스러운데요. 아이고, 수희 씨랑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꿈만 같네요. 든든한 덕현 씨에게 수희 씨도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려갑니다. 그만 일어나죠. 해지기 전에 산목련 보러 가야죠. 네. 자, 점점 깊은 산속으로 그리고 서로의 마음속으로 빠져드는 두 사람. 는 자기가 신임하던 조경사 씨로부터 산목련을 보러 가자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얼마 후 도와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수희 씨가 겁에 질린 얼굴로 산을 내려옵니다. 도와주세요. 온몸은 상처투성이고 옷은 찢겨져 있고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저기요. 경찰. 다짜고짜 경찰부터 찾는 수희 씨. 산 위에서 강도라도 만난 걸까요? 덕현 씨는 어딜 가고 왜 그녀 혼자일까요? 사건은 4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잘못 온 거 아니에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이런 데엔 꽃도 없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거의 다 왔어요. 오, 저기 보이네요. 자, 어디요? 저기, 안 보이는데. 날은 점점 어두워가는데 빨리요. 더 깊은 곳으로 향하는 두 사람. 정말 괜찮을까요? 덕현 씨. 덕현 씨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 수희 씨의 팔을 묶는 조덕현. 미안한데, 응? 내가 정말 미안한데 오늘 나한테 협조 좀 해줘야겠어. 이 남자가 우리가 알던 덕현 씨 맞습니까? 급기야 수희 씨 옷을 찢습니다. 자, 가만 있어, 가만 있어. 무섭게 변한 이 남자. 반쯤 벗겨진 수희 씨를 촬영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좋아. 공포에 떠는 수희 씨. 사진 잘 받아. 오, 사진 잘 받네요. 좋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돌변할 수 있을까요? 맞다니까. 야, 내가 몸을 팔아서라도 갚는다. 갚아, 어? 사실 는 도박 빚이 2억 원이 넘게 있었는데요. 이러한 도박 빚을 갚을 길이 없게 되자 10년이 넘게 조경일을 하게 준 단골 고객 여주인인 로부터 돈을 뜯어내려 합니다. 어때요? 잘 나왔죠? 요거는 사진, 자, 요거는 동영상. 대기업 간부 부인 동영상. 와, 이거 제목만 들어도 흥미롭지 않아요? 3일 안으로 3억 5천만 원 입금시켜. 알겠어? 사진을 미끼로 거액을 요구하는 조덕현. 인터넷에다 그냥 쫙다 유포시켜. 그동안 그가 보여준 사랑은 다 거짓이었던 겁니까? 그렇게 조덕현에게 험한 짓을 당하고 겨우 빠져나온 수희 씨. 저기요. 경찰 좀 불러주세요. 괜찮으세요? 정신 차려보세요, 정신 정신 차려보세요, 정신. 여보. 여보. 당신 여기를 어떻게? 수희 씨 남편 성만 씨 아닙니까? 그는 또 여기를 어떻게 알고 오는 걸까요?
6시간 전으로 돌아갑니다. 성만 씨에게 도착한 한 통의 메시지. 그것은 바로 수희 씨가 덕현의 품에 안겨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누군데 이런 사진을 보내? 놀란 모양이네. 아내가 바람피고 있다는 거 전혀 모르고 있었나 봐. 당신 누구냐고? 누군데 내 장난을 쳐? 지금 당장 호텔 앞으로 나와. 그런데 사진을 보낸 사람은 대체 누굴까요? 사진 잘 찍었어? 확실히 찍었어? 봐봐. 이곳에 조덕현이 있었습니다. 짠. 오, 좋아. 완전 좋아. 잘 찍었네. 그러니까 이 사진을 미끼로 이 여자 남편을 끌어내라는 거지? 그렇지. 최대한 애인인 척. 이 모든 게 수희 씨를 유인하기 위해 조덕현이 꾸민 일이었던 것입니다. 당신 나한테 전화한 사람이지? 맞지? 길거리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성만 씨는 조덕현의 계략에 넘어갔고 아내의 바람을 확인하러 호텔에 온 것이었습니다. 결국 성만 씨와 수희 씨는 서로를 의심하게 됐고 집 앞에서 두 사람을 본 성만 씨는 그들을 미행하게 됩니다. 여보, 당신 여기를 어떻게... 당신 괜찮아? 여보, 미안해.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었는데. 괜찮아, 여보. 당신만 무사하면 괜찮아, 여보. 조덕현으로부터 도망친 수희 씨. 남편 성만 씨의 품에 무사히 안깁니다. 한편 도망갈 채비를 하는 조덕현. 하지만 그때 조덕현 씨 맞죠? 예? 조덕현 씨 맞죠? 예. 잡아. 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탈출한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그 죄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금품 갈취를 위한 추가적인 위협이 없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1심보다 형량이 1년 줄어든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10년간 지켜오던 신뢰를 미끼로 여인의 마음을 유인해 저지른 범죄는 이렇게 끝을 맺게 됐습니다. 알콩달콩 사이좋은 유리 씨와 헌수 씨 부부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뭐야? 자기 잠깐만. 무슨 일일까요? 표정까지 싹 바뀐 유리 씨. 조금만 기다려봐. 돈 금방 준비될 거야. 그 인간 거의 다 구워 삶았으니까. 통화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뭔가 꿍꿍이가 있는 듯한데요. 앞뒤가 다른 두 얼굴의 유리 씨. 그녀의 기막힌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졸린 듯 잠자리에 드는 유리 씨. 그런데 헌수 씨는 그냥 잠들 생각이 없나 봅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아무리 분위기를 잡는들 유리 씨 눈엔 이 뚱뚱한 배가 먼저 보이니 말이지요. 아 더워. 나가서 자. 나가서. 여름 다 지나가는데 덥긴 뭐가 더워. 몰라. 난 더워. 난 당신 얼굴만 보면 진짜 더워. 남편만 보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른다는 유리 씨. 그 덕에 헌수 씨는 오늘도 수업하신 셈입니다. 결혼 5년 만에 유리 씨에게 찾아온 권태기. 남편 뒤통수만 봐도 화가 뻗친다나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친한 언니들을 만나러 온 유리 씨.
헌수 씨도 동행, 아니 수행하러 왔군요. 뭐해? 안 가? 가야지. 자기야, 끝나면 좀 이따 전화 줘. 보나가나 찬밥 신세. 그래도 헌수 씨는 유리 씨뿐입니다. 야, 이제 그만 헌수 씨 좀 예뻐해줘라. 아유, 진짜 의사겠다. 너만 보면 이렇게 껍벅 죽겠다. 아유, 사실 외모가 찔끔 딸리는 거 빼고 뭐 그렇게 불만이냐? 아유, 아, 몰라. 난 다 지겨워. 나 요즘 권태기인가 봐. 어머. 원래도 싫었는데 지금은 더 싫어. 그 복에 겨운 소리 언니들 질투나겠습니다. 그런데 에그머니나 헌수 씨 얘기를 다 들었네요. 풀 죽은 강아지 마냥 축 처져서 나가는 헌수 씨. 보는 제가 다 짠합니다. 며칠 뒤 쫙 빼입고 집 앞에 대기 중인 차에 올라타는 유리 씨. 어디로 가는 걸까요? 도착한 곳은 집에서 꽤 떨어진 한 별장. 안으로 들어선 유리 씨. 뭔가를 보고 깜짝 놀라는데요. 로맨틱한 촛불 메시지까지. 뭐 이런 것까지 다 준비를 했대. H라 정말 헌수 씨의 작품인가 봅니다. 아, 드디어 헌수 씨가 도착한 건가요? 오늘은 별다른 거부 없이 따르는 유리 씨. 작전 성공인가 봅니다. 다음 날 아침. 유리 씨 술이 과했는지 정신없이 자고 있네요. 헌수 씨는 만족스러운 밤을 보냈을까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남자 헌수 씨가 아닙니다. 아이고, 유리 씨 다른 남자와 하룻밤을 보낸 겁니까? 아무리 남편이 싫어도 그렇지 이건 너무했습니다. 남편과의 권태기로 무료한 결혼 생활을 하던 씨는 어느 날 한 남자를 만나서 하룻밤에 일탈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 후에도 그녀는 양심의 가책 없이 그 외도남과 지속적인 연락을 주고받으며 마냥 설레어만 했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그 하룻밤의 일탈로 큰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며칠 후 헌수 씨의 병원을 찾은 유리 씨. 자신이 한 일은 까맣게 잊었는지 기세등등입니다. 처음 오셨어요? 처음 오긴 왔지. 생년월일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원장님 어디 있어요? 나 원장 와이프인데. 네? 진짜요? 여보. 당신 여기 웬일이야? 내가 여기 뭐 볼 일이 있어서 오나. 그냥 뭐 잘 돌아가나 체크도 할 겸. 들어가자. 간호사가 환자로 착각할 만큼 병원엔 관심도 없다니 웬 바람입니까? 아니, 그런데 이건 김밥에 과일까지? 아침밥도 못 얻어먹던 헌수 씨, 이게 꿈인가 싶습니다. 자기 요즘 너무 힘들지? 그래서 내가 서프라이즈 한번 준비했지. 어때? 처음 싼 거라 모양은 좀 그렇지? 아니야. 아름다워. 허허, 유리 씨 며칠 전 그 일이 찔리긴 했나 보지요. 그런데 현실은 왜 이상과 다를까요? 왜? 맛없어? 응? 아니? 맛있어. 유리 씨 좀 수상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확 변하다니요. 바로 그때 자기 잠깐만.
전화가 오자 급하게 자리를 피합니다. 뭔가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죠? 조금만 기다려봐. 돈 금방 준비될 거야. 그 인간 거의 다 구워 삶았다고. 그럼 그렇지. 뭔가 꿍꿍이가 있나 봅니다. 며칠 후 오늘도 주부 코스프레에 나선 유리 씨. 평소엔 나와 보지도 않더니 출근길 마중이라니요. 자기야, 오늘도 화이팅! 자기도 재밌게 놀아. 아, 이거. 그때 유리 씨에게 뭔가 건네는 헌수 씨. 세상에나 이게 다 얼마입니까? 저기요. 앞으로 이런 거 부탁할 때는 미안해하지 마. 아니, 장모님이 쓸 돈인데 내가 아까울까? 자기야. 고마워. 내가 진짜 잘할게. 알았어. 나 좀 갔다 올게. 아이고, 헌수 씨 참 딱하기도 합니다. 그날 밤 유리 씨가 어색한 공원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이 사람은 유리 씨가 하룻밤 일탈을 벌였던 바로 그 남자? 그런데 남자에게 돈을 건네는 유리 씨. 왜 이러는 걸까요? 자, 이제 됐죠? 다시는 협박할 생각하지 말아요. 아, 참. 알았다니까. 아, 협박을 당했군요. 함께 밤을 보내고 협박까지 한 이 남자. 도대체 누굴까요? 어쨌든 문제도 해결됐겠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유리 씨. 무슨 일이세요? 유리 씨? 네. 여기 등기 왔거든요. 예. 네, 사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유리 씨 앞으로 뭔가 배달된 모양이군요. 그런데 갑자기 당황하기 시작하는 그녀. 이건 유리 씨가 그날 밤 바람을 피웠던 사진들입니다. 그 남자가 다시 협박을 하나 봅니다. 아무래도 고약하게 걸린 것 같은데요. 며칠 후 저기, 이거 남편한테 정말로 비밀로 할 수 있는 거죠? 네, 뭐 원하신다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언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요? 결국 협박범을 경찰서에 신고하러 왔습니다. 그때 들어오는 한 남자. 그 나쁜 놈이 너한테도 다시 연락했지? 너는 이유리?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내가 다 말했다니까? 그 놈이 그날 밤 우리 같이 있었던 일 때문에 협박하고 있다고. 네? 유리 씨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이 남자가 그날 밤 함께 있던 그 사람이라고요? 전혀 다른 남자인데요. 유리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야, 정말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니까? 범인부터 잡아야지. 그 놈이 그날 밤 우리 둘이 같이 있던 사진까지 보냈다니까? 뭐? 야, 너 지금 10년 만에 만나서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뭐? 네, 참 황당한 일입니다. 도대체 이 남자가 누구길래 유리 씨가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걸까요? 그는 10년 전 유리 씨의 남자친구 현철 씨입니다. 왜 이래? 조금만 참아줘. 나 취직만 하면 내가 여태 기다려줬잖아.
내 성격에 이 정도면 진짜 오래 기다린 거다. 넌 그냥 착한 애 만나. 난 돈 많은 남자 만날 테니까. 응? 유리야. 남자의 조건을 따졌던 유리 씨. 결국 그녀는 돈 많은 남자를 만나기 위해 현철 씨를 버린 것이죠. 그렇게 조건 찾아 헌수 씨에게 정착한 유리 씨. 하지만 그와의 결혼 생활도 금세 실증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무언가를 발견했는데요. 바로 오래된 반지 하나였습니다. 그 반지는 10년 전 현철 씨가 유리 씨에게 선물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때 걸려오는 한 통의 전화. 여보세요? 나야. 나? 나 누구? 나 현철이. 배현철? 후 현철 씨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한 유리 씨. 그래서 결국 현철 씨와 하룻밤을 보내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유리 씨가 얘기하는 그날 밤의 기억입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유리 씨는 왜 엉뚱한 기억을 하는 거죠? 너 나한테 먼저 연락해서 그날 만리장성까지 쌌더니 이제 와서 발뺌이야? 그냥 빨리 말해. 그 협박범 전화번호. 유리야, 나 아니라니까. 너 10년 만에 만나서 처음 보는 거잖아. 너 그럼 그날 밤은 뭔데? 그날 밤 술 먹여서 나 덮친 그날 밤은 뭐냐고! 자신과 하룻밤을 보낸 남자를 다르게 알고 있는 유리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씨는 옛 남자친구인 에게 두 사람이 함께 보냈던 그날 밤의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의문의 남자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라고 전해 듣게 되는데요. 이에 그녀는 돈을 주고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지만 협박이 계속되자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씨가 하룻밤을 보냈다고 믿었던 씨는 사실은 그녀와 잠자리를 한 적도 없거니와 심지어 연락조차 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황당한 일이죠. 이 사실에 는 역시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녀와 하룻밤을 보낸 그 남자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며칠 후 다시 경찰서로 급하게 달려온 유리 씨. 형사님, 그 나쁜 놈 잡혔어요? 옆에 앉아 있잖아요. 아, 그날 밤 유리 씨와 함께 있던 그 남자군요. 당신은 그 협박범? 아니, 일단 협박범은 잡았고 나랑 잔 그 놈은 누구냐니까요? 이건 또 무슨 상황입니까? 자신과 뜨거운 밤을 보낸 남자를 앞에 두고도 몰라보다니요? 아, 이 남자잖아요. 그날 밤 같이 있었던 남자. 네? 아닌데? 이 사람은 협박범인데? 나야 나 현철이. 너도 나 보고 싶었다며.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너가 나한테 현철이라며. 기억 안 나? 유리 씨가 먼저 자신에게 현철이라고 했다. 무슨 소리일까요? 유리 씨는 전혀 기억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 수수께끼 같은 사건은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됐습니다. 지인에게 전화를 걸려다 유리 씨에게 잘못 전화를 건 한상 씨. 여보세요? 뭐야? 왜 여자가 받지? 아, 죄송합니다. 전화를 잘못 건 것 같네요. 혹시 너 현철이니?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라는 거야? 진짜. 분명 현철이 목소리였는데. 엉뚱하게도 유리 씨는 그를 현철 씨로 착각한 것이죠.
당황해 전화를 끊었지만 한상 씨는 문득 한 가지 나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모르는 척 유리 씨에게 다시 전화를 건 한상 씨. 여보세요? 나야. 나? 나 누구? 나 현철이. 현철이? 너 며칠 전에도 전화했었지? 그땐 왜 그냥 끊었어? 그냥 쑥스럽기도 하고. 야, 진짜 오랜만이다. 한 우리 10년 만인가? 너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어? 그냥 그렇게 살았지. 유리 씨가 자신을 또 현철로 착각하자 본격적인 작전에 들어갑니다. 문자를 주로 보내며 현철인 척 위장을 하고 유리 씨의 마음을 산 한상 씨. 대담하게 만날 약속까지 정하고 별장을 빌려 침실에 몰래 카메라까지 설치를 했죠. 협박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미리 와인에 약까지 탔습니다. 유리 씨가 와인을 마시고 정신을 잃는 것을 모두 지켜본 한상 씨. 그렇게 현철 씨인 척 접근해 그녀와 하룻밤을 보낸 것입니다. 에휴, 이 한심한 아줌마야. 넌 이제 딱 걸렸지. 그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철인 척 위장해 거짓말을 이어나갔죠. 야, 큰일 났어. 어떤 미친놈이 돈 안 내놓으면 우리 사이 다 폭로하겠대. 너네 남편한테까지 다 얘기하겠대. 뭐? 자신이 속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당황한 유리 씨. 결국 그가 시키는 대로 남편에게 돈을 받아내 협박범에게 갖다 주기로 한 것입니다. 자, 이제 됐죠? 다시는 협박하지 말아요. 사진도 꼭 지우고. 알았어. 당신한테는 물론 현철 씨한테도 연락 안 할게. 약속할게. 그렇게 그는 유리 씨에게 현철뿐만 아니라 협박범의 역할까지 해가며 돈을 뜯어냈습니다. 씨의 옛 남자친구인 씨 그리고 협박범 이렇게 1인 2역을 하던 씨는 결국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돼서 징역 3년형이 확정이 됐는데요. 씨는 그의 형사재판이 끝나자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그녀에게 입힌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1천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잘못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된 정말 기상천외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나쁜 야, 너 나한테 왜 그랬어? 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일탈의 즐거움은 잠깐이고 후회는 영원하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겠지요.